아이고, 오셨습니까? 오늘도 정겨운 혹보감 이야기 한술 떠가시지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출발! 그날 밤 궁궐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금이 침전에서 잠을 자고 계실 때 갑자기 한 여종이 뛰어들어 임금을 밀쳐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기와장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기와장은 여종의 머리를 강타했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미연아, 임금의 절규가 궁궐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여종의 이름은 미연이었습니다. 과연 이 여종은 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임금을 구한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기와장이 떨어질 것을 미리 알았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종의 신비로운 예지몽과 목숨을 건 충성심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때는 조선 중기,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궁궐에는 미연이라는 23세 여종이 있었습니다. 미연이는 어려서부터 궁궐에서 자란 아이로 부모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연이에게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가끔씩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꿈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종의 신분으로 그런 말을 했다가는 큰일이 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연이가 이 능력을 처음 깨달은 것은 12살 때였습니다. 꿈에서 큰 불이 나는 것을 보고 깨어났는데 다음 날 정말로 궁궐 한쪽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미연이는 자신의 꿈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이는 이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 같은 천한 신분이 그런 말을 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거나 더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연이는 조용히 궁궐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심부름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임금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임금은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분이었지만 궁궐에는 임금을 해치려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미연이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미연이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임금이 행차를 하는데 길 중간에 돌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임금이 위험에 빠지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 울음소리를 내는 것도 보았습니다. 미연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내일 임금의 행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임금의 행차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임금은 백성들을 만나러 궁궐 밖으로 나가실 예정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모두 모여서 행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연이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꿈이 자꾸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종이 감히 임금의 행차에 대해 말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행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가마를 탄 임금과 수많은 신하들이 궁궐을 나섰습니다. 미연이는 멀찌감치 따라가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행차가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 미연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꿈에서 본 그 돌다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돌다리는 그대로 있었지만 미연이의 눈에는 금이 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연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임금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임금님, 잠깐만요. 미연이가 갑자기 뛰어나와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미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감히 천한 것이 어디서? 신하 중 하나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미연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임금님,
저 다리가 위험합니다.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미연이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종이 감히 임금의 행차를 막다니 이런 무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미친 계집을 당장 끌어내라! 한 신하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임금이 손을 들어 모든 사람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잠깐, 저 아이의 말을 들어보자. 임금이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연아,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미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금님 하지만 꿈에서 저 다리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임금님이 다치실까봐 걱정이 되어서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신하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꿈이라니! 정말 우스운 소리를 다 듣겠군! 여종의 꿈 때문에 임금의 행차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미연이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금이 미연이의 말을 듣고 있는 동안 갑자기 우르르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리가 난 쪽을 보니 바로 그 돌다리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다리가 무너졌네!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만약 임금이 그 다리를 지나갔다면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미연이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여종이 이런 일을 미리 알 수 있었을까요? 임금도 미연이를 신기한 눈으로 보았습니다. 미연아, 내가 나를 구해준 것 같구나. 정말 고맙다. 미연이는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임금님을 지켜드리는 제 도리입니다. 하지만 신하들 중에는 미연이를 의심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찮은 여종이 이런 일을 미리 알 수 있단 말인가? 혹시 미연이가 이 일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특히 한 신하는 미연이를 노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계집이 수상하다! 분명히 뭔가 꾸미고 있는 것에 틀림없어! 하지만 임금은 미연이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상한 꿈을 꾸면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날 밤 미연이는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임금의 침전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천장에서 무언가가 떨어지고 또 그 검은 고양이가 나타나는 꿈이었습니다. 며칠 후 미연이는 임금을 찾아뵈었습니다. 임금은 미연이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미연아. 또 무슨 꿈을 꾸었느냐? 임금이 물었습니다. 미연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침전에서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꿈에서 천장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 신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또 그런 헛소리를 하는군요. 한번 우연히 맞췄다고 해서 계속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신하들도 동조했습니다. 맞습니다. 여종의 꿈 때문에 임금님이 침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미연이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알겠다. 미연아, 조심하겠다. 그날 밤 임금이 침전에서 잠을 자고 계실 때 정말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천장에서 기와장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연이는 그 소리를 듣고 급히 침전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위험에 빠진 것을 보자 주저하지 않고 뛰어들었습니다. 임금님, 위험합니다. 미연이가 소리치며 임금을 밀쳐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큰 기와장이 떨어져 미연이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미연이는 그 자리에 쓰러졌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미연아, 임금이 급히 미연이를 부축했습니다. 어이를 불러라, 어서. 미연이는 의식을 잃었지만 임금은 무사했습니다. 또 한 번 미연이가 임금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미연이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궁궐에는 여러 가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연이를 칭찬했습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여종이야.
자기 목숨을 걸고 임금을 구하다니.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나? 어떻게 여종이 그런 일을 미리 알 수 있지? 특히 간신배들은 미연이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들은 임금을 해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연이 때문에 계속 방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 간신이 다른 간신에게 말했습니다. 저 계집이 계속 우리 일을 방해하고 있소.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소. 맞소. 저런 요상한 능력을 가진 것은 귀신이 씌었거나 아니면 다른 세력과 손을 잡았을 가능성이 높소. 그들은 미연이를 제거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이가 계속 살아있으면 자신들의 계획이 계속 방해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임금은 미연이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침상 곁을 지켰습니다. 어이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며칠 후면 깨어날 것 같습니다. 사흘 후 미연이는 깨어났습니다. 눈을 뜬 미연이가 제일 먼저 본 것은 걱정스러운 표정의 임금이었습니다. 임금님, 괜찮으십니까? 미연이가 먼저 임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임금은 미연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또 구해 주었구나. 정말 고맙다. 미연아. 미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임금님. 하지만 임금의 마음에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미연이가 이런 일들을 미리 알 수 있는 것일까? 정말로 꿈 때문인 것일까? 그날 밤 미연이는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 꿈은 지금까지의 꿈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궁궐에 큰 불이 나고 그 불 속에서 검은 고양이가 어떤 사람을 이끌고 가는 꿈이었습니다. 미연이가 회복된 지 며칠 후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연이는 꿈에서 본 화재가 자꾸 걱정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미연이는 임금을 찾아뵈었습니다. 임금님, 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궁궐에 큰 불이 날 것 같습니다. 미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신하들의 반응이 더욱 거셌습니다. 또 그런 소리를 하는군요. 이제 그만 좀 하십시오. 저 계집은 분명히 미쳤습니다. 귀신이 씌었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한간신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임금님, 이 여종을 더 이상 믿어서는 안 됩니다. 2번 우연히 맞췄다고 해서. 계속 이런 말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미연이를 보호했습니다. 아니다. 미연이는 2번이나 나를 구해 주었다. 한 번 더 들어보자. 그날 밤 정말로 궁궐 한쪽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미연이의 경고 덕분에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발견되었습니다. 불이 난 곳에서 인위적으로 불을 낸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누군가 일부러 불을 낸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불이 난 곳 근처에서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그 고양이는 어떤 사람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미연이의 꿈에 항상 등장하는 검은 고양이가 실제로 나타난 것입니다. 고양이를 따라가 보라. 임금이 명령했습니다. 궁궐의 군사들이 검은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고양이는 궁궐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신하에 거쳐 근처에서 멈춰 섰습니다. 군사들이 그 신하의 방을 조사해 보니 놀라운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임금을 해치려는 계획서들과 독약, 그리고 외부 세력과 주고받은 편지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 신하는 다름 아닌 임금이 가장 믿고 의지하던 신하 중 하나였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척했지만 속으로는 임금을 제거하고 정권을 잡으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신하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 간신은 체포되어
임금 앞에 끌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임금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간신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임금이 슬픈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임금이 너무 백성들만 생각하십니다. 귀족들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다른 분을 옹립하려고 했습니다. 간신히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리를 무너뜨리고 기와장을 떨어뜨린 것도 내가 한 일이냐? 임금이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여종이 계속 방해를 해서 실패했습니다. 간신히 미연이를 원망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임금은 미연이를 불렀습니다. 미연이는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미연아, 내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미리 알 수 있었느냐? 정말로 꿈 때문이었느냐? 임금이 물었습니다. 미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임금님, 사실 저에게는 남들과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가끔씩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꿈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임금은 놀랐습니다. 그런 능력이 정말 있는 것이냐? 네, 임금님. 처음에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본 일들이 계속 현실이 되는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 임금이 물었습니다. 미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천한 여종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가 미친 사람 취급을 받거나 더 큰 벌을 받을까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이 위험에 처하실 때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목숨이 어떻게 되더라도 임금님만은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임금은 미연이의 말을 듣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 여종은 자신의 안위보다 임금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충신이었습니다. 미연아, 내가 나를 3번이나 구해 주었구나. 정말 고맙다. 임금이 미연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임금님. 미연이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임금은 미연이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렸습니다. 여종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궁중에서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하지만 미연이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처럼 조용히 임금님을 지켜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임금은 미연이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이 여종은 명예나 지위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임금을 모시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나를 지켜다오. 미연아, 내가 있어서 내가 안심이 된다. 네. 임금님, 제가 살아있는 한 임금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미연이가 힘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후 미연이는 계속해서 임금 곁에서 일했습니다. 때로는 예지몽을 통해 위험을 미리 알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히 임금의 일상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궁궐의 다른 사람들도 이제는 미연이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신분은 낮았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높은 진정한 충신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어느 날 임금은 미연이에게 물었습니다. 미연아, 내 부모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미연이는 잠시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임금님을 위해 일하던 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궁궐 경비를 맡았고 어머니는 궁녀였습니다. 하지만 반신배들이 부모님을 모함했습니다. 부모님이 반역을 꾸민다고 거짓 고발을 한 것입니다. 결국 부모님은 억울하게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12살이었는데 혼자 남겨져서 여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지만 부모님처럼 임금님을 지키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미연이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충성심을 키워왔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미연아, 내 부모님의 누명을 벗겨주겠다. 그리고 내가 받을 상도 주겠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임금님,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임금님이 백성들을 잘 돌보시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났습니다. 미연이는 계속해서 임금 곁에서 일했고, 임금은 미연이를 자신의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임금이 미연이에게 말했습니다. 미연아,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 진정한 충성은 신분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내가 나를 지키는 마음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높은 자리에 있는 신하들보다 내가 더 진실한 충신이야. 미연이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임금님, 저는 그저 제 마음이 시키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임금님을 모시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임금은 미연이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충성심이 무엇인지, 신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미연이 같은 사람이 있기에 자신이 안심하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연이의 충성심에 감동받은 임금은 더욱 백성들을 위한 정치에 힘썼습니다. 간신배들을 멀리하고 진실한 신하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노력했습니다. 특히 신분이 낮은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런 임금의 모습을 보며 미연이는 마음으로부터 기뻤습니다.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임금이 정말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성군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임금이 미연이에게 말했습니다. 미연아, 내 덕분에 내가 더 나은 임금이 될 수 있었다. 내가 보여준 진실한 마음이 나를 변화시켰어. 미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임금님께서 백성들을 생각해 주시는 마음을 보니 저도 정말 기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바라던 일입니다. 임금과 미연이, 이 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조선이 더욱 평화롭고 안정된 나라가 되어갔습니다. 미연이의 마지막 예지몽. 세월이 흘러 미연이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임금을 모시며 궁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미연이는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위험한 꿈이 아니라 아름다운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조선 전체가 평화롭고 풍요로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고 임금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미연이는 자신의 사명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임금은 이제 혼자서도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연이는 다음 날 임금을 찾아뵈었습니다. 임금님, 어젯밤에 좋은 꿈을 꾸었습니다. 조선이 평화롭고 백성들이 모두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미연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임금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꿈이라니. 정말 좋은 꿈이구나. 그 꿈이 현실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네, 임금님. 그리고 이제는 저 없이도 충분히 훌륭한 정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연이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미연아, 너는 계속 내 곁에 있어야 해. 임금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연이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임금님,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임금님을 지킬 수 있었고, 임금님이 훌륭한 성군이 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미연이가 늙어서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이야기는 궁궐 안팎에서 널리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미연이를 기리며 말했습니다. 신분은 낮았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높았던 진정한 충신이었다. 예지몽을 통해 임금을 3번이나 구한 것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끝까지 변하지 않은 충성심이었다.
임금도 미연이를 그리워하며 자주 말했습니다. 미연이 같은 신하가 있어서 내가 좋은 임금이 될 수 있었다. 그 아이가 보여준 진실한 마음을 잊지 않겠다. 그리고 임금은 미연이의 정신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했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연이의 이야기는 후세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신분이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용기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위정자들은 미연이 같은 진실한 신하를 알아보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미연이는 비록 여종이었지만 그 충성심과 희생정신은 모든 신하들의 본보기가 되었다. 진정한 충신이란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임을 보여준 인물이다. 변하지 않는 가치.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미연이가 보여준 가치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마음, 희생정신, 그리고 남을 위하는 사랑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후대의 임금들도 미연이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신하를 대할 때 신분보다는 마음을 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실한 충고를 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백성들도 미연이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얻었습니다. 신분이 낮아도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연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조선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의 소중함,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용기의 아름다움, 그리고 신분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품격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자신이 미약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높은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연이처럼 진실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미연이 같은 진실한 사람을 알아보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의 자질입니다. 미연이가 보여준 예지몽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능력이었습니다. 남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지몽을 꾼 여종 미연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